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민경입니다.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쁜 일 중에도 오늘 행사에 직접 참여해주신 안성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려 3년 만에 김학용 의원님이 안성시민 여러분을 직접 뵙고 의정활동을 보고 드립니다. 안성과 서울을 매일 오가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김학용 의원님과 오늘이 있기까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안성 시민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국회의원 김학용 의정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좌측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빈 소개 순서입니다만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다 내빈이시기 때문에 힘찬 박수로 내빈 소개를 대신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행사의 주인공이시죠. 학드래곤 김학용 국회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3년 만에 이렇게 의정보고회를 갖게 됐습니다. 꽃샘 추위에 차가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빈 소개 때문에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내빈 소개를 하다 보면 한 30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들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라 그래서 제가 아까 입구에서 이렇게 인사를 다 일일이 드렸습니다. 오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이 제가 있게 한 주인공들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내빈 소개를 일일이 못 드리는 대신에 큰 절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오재근 전 부의장님이 연세가 꽤 되셨는데 목소리는 청년이시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이 3월 2일입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은 제가 여러분이 다시 국회로 보내준 지 1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국회에서 제가 태어나고 자란 내 고향 안성 그리고 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난 1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정말 늘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여기 우리 어머니도 와 계십니다만은 공도 형제상의 큰아들이 9살 때 정치에 꿈을 가지고 경기도의원 3번, 대한민국 국회의원 4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서울대를 나왔습니까? 우리 딸은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근데 저는 서울대학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고시도 안 붙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안성시민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해오는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바로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고마움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 앞에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이제 제가 국회의원 4번 해보니까 그저 한 표 한 표가 소중합니다. 그러나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안성 시민들에게 이제 보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우리 안성 시민 여러분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안성 시민이 저를 뽑아주신 것처럼 이제는 반대로 제가 우리 안성 시민을 자랑스럽게 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다. 정말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나라가 엉망이 됐습니까? 이 엉망이 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윤석열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켜서 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분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 훨씬 더 자랑스러운 선진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됐다. 그리고 그런 일을 여러분이 뽑아주신 김학용이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좀 형식을 좀 파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혼자서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성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일들을 대화 형식으로 풀어내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또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순서로 오늘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안성이 가야 할 길도 멀고 또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도 멉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 혼자 꾸는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 이제까지 해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증명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 안성 시민의 꿈 그리고 대한민국의 꿈을 반드시 저는 실현할 자신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성 시민들이 저도 그렇지만 좀 독특한 그런 정서가 있어요. 이게 보면 자리에 와도 잘 안 앉으시고 이 끝까지 안 입고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끝까지 좀 계시고 오늘 저랑 악수한 분이 아무리 제가 적게 잡아도 2,000명이 넘는데 벌써 한 반은 제 얼굴 봤다고 돌아가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실 거죠? 저를 도와주시려면은 제가 뭘 했는지 알으셔야 또 이사 온 분들이래나 또 공도에 새로 이사 오신 분들 그분들에게도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끝까지 좀 시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다른 분은 소개를 안 해도 우리 안성을 대표해서 일하시는 그래도 시의원님들은 소개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한꺼번에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정열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우리 박명수 도의원님 그리고 정토곤 부의장님 그리고 우리 이중섭 의원님 정천식 의원님 그리고 최호섭 의원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안성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달라고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후원회장을 맡고 계시는 이범익 정상공회의소 회장님도 오셨고 그리고 송근홍
노인회장님 또 오셨습니다. 송근홍 노인회장님이랑 이범익 회장님 일어나 보시죠. 우리 한영세 저 이사장님 바지 옆에 계시네. 네, 상공회의소 회장님. 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성에 자랑스러운 대학이 또 있습니다. 우리 안성 시민의 소모로 만든 우리 국립환경대학교 이원희 총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최용혁 총장님도 어디 계십니까? 예, 저기 계시네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뭐 전직 우리 정운순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직 의장님들 그리고 시의원님들 그 외 기관단체장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또 장현수님을 비롯한 전직 도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번 좀 저 다음에 오늘 딱 축사를 한 명만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제가 정치하는 동안에 제 친동생처럼 가깝게 지내고 또 장제원 의원이 백수로 놀 때는 제가 위로를 해줬고 또 제가 백수로 놀 때 부산에 초대해서 또 1박 2일 또 같이 생활을 하고 요새 현 정권의 최고 실세지만 욕도 많이 먹습니다. 왜냐? 대통령이 하기 힘든 일을 악역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욕도 많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국회에서 가장 촉망되고 가장 브라이트하고 그리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안성 시민이 원하는 김학용의 꿈을 이루는데 또 이 동생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저 장제원 의원님에게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따가 또 대담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정말 경기도에 지금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대표 선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인데도 안성까지 와주신 우리 장제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장제원 의원님의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의정 활동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의정 보고는 안성의 미래가 궁금해 학드래곤에게 물어봐라는 제목처럼 안성 시민이 묻고 김학용 의원님이 답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김학용 국회의원님이 올라오셨고요. 시민대표 네 분께서도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대 위로 올라오실 때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패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신준수, 박미옥, 심승권, 김선영 네 분이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생활, 교통, 교육, 정치 이 4개 분야에 대해서 패널 한 분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문자와 이메일, 유튜브 댓글로 신청받은 질문을 모아서 묻고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을 주제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선영님께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실물이 더 잘생기셨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제가 의원님 인스타 인친인데 인스타에서 봤는데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가 생긴다고 들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운행되는 건가요? 지난해 10월에 이제 이런 광역버스에 대해서 좀 시민들의 이해가 필요한데 광역버스가 뭐냐면은 서울로 가는 일종의 시내버스를 지방까지 내려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50km까지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안성 양재간 광역버스 신설안이 우리 국토교통부, 제가 속해 있는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인데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노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년 10월에 통과가 됐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2-3개 사업자가 신청을 해서 이 3월 중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은
그 대략 6, 7월 경에는 면허 발급이 이루어져 가지고서 운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7월서부터는 운행이 되고요. 이게 왜 좋냐면요. 지금 저도 오늘 제 큰딸이 일부러 휴가 내서 왔더라고요. 김은진 어디 있어? 있으면 좀 일어나봐. 어디 가서 바깥에 엄마랑 있나? 우리 딸도 이제 안성으로 왔다 갔다 하려면은 지금 한경대학교에서 타면은요 6,300원을 줘야 서울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광역버스가 오게 되면은 2,800원에 양재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퇴근하는, 공도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세이브가 되고, 또 자녀분들, 서울에 있는 자녀분들 고향에 다니러 올 때도 훨씬 저렴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이게 애매한 게 안성 인터체인지로 해가지고 가다 보면은 정은순 의장 사시는 원곡의 일부가 평택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까지 포함이 되게 되니까 강남역까지 가게 되면 50km가 넘어서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서 그러면은 양재까지만이라도 가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먼저 양재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7월 달서부터는 운행이 되고요. 요거를 하게 되면 또 어떤 이점이냐면 환승 할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기본 요금은 안 내게 됩니다. 지하철 타게 되면 기본 요금을 내고 버스를 타도 기본 요금이 있는데 기본 요금은 면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앞으로 강남역까지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연장을 하려고 하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저걸 바꿔야 돼. 규칙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규칙을 바꿔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타군에 있는 거리는 제외하는 걸로다가, 지금 안성 같은 경우도 같은 안성인데 안성 IC를 타고 가다 보면 평택 구간이 일부 나오거든요. 그거는 제외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면은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일단 7월 달에 출발을 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강남역까지도 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안성 시민들에게 큰 혜택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또 제가 기사를 확인해 봤는데 동아방송대에서 강남역까지 가는 버스도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가능한 건가요? 네, 그럼요. 이게 아마 올 3월,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마침 제가 국토교통위원이라 이런 일들이 훨씬 수월합니다. 제 소관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한테 자주 와서 보고들을 하기 때문에 이 안성의 애로사항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 노선은 왜 만들었냐면요, 일죽죽산 삼죽분들 손들어 보세요. 일죽죽산 삼죽. 여기 분들은 이거 타러 터미널까지 오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동아방송예술대학에다가 만들게 되면 이제 거기서 타고서 요거는 안성 IC로 가는 게 아니라 남안성 IC를 거쳐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가까운 시간에 또 저렴한 비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대략 한 일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면 9월에서 10월 달에는 앞으로 일죽죽산 삼죽분들은 굳이 이쪽까지 안 오고 한경대 이쪽까지 안 오고 바로 동아방송예술대학에서 타고서 서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시내버스이기 때문에 요금이 아주 저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또 의원님 의정활동 영상에서 봤는데, 네. 안성에 이제 세무지서가 신설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디에 생기고 언제부터 이용이 가능한지. 네,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1949년도에 평택세무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70년이 넘은 수건 사업입니다. 저도 옛날에 공도서 장사할 때 부가가치세니 뭐 이런 거 신고하려면 평택까지 가가지고 쭉 줄 서가지고 했는데 공도서 가기도 힘들은데, 예를 들어서 일죽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세무서에 가려면요, 땅콩중기 아저씨도 전화만 하지 마시고 땅콩중기 아저씨 평택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요 겨우 2명 있습니다. 민원봉사실. 이거는 그냥 증명서나 띄어지는 거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앞으로는 36명이 들어서 가지고 세무서와 똑같은 모든 일들을 안성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왜 그러면 이게 금년에 전국에서 세무지서로 되는 데가 안성 딱 하나입니다. 근데 왜 안성세무서를 바로 안 만드냐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세무서는 한꺼번에 만드는 게 아니라 세무지서로 만들었다가 이제 정착이 되고 수요가 되면 대략 한 5년 안에 세무서로다가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은 앞으로 얼마든지 그 기업 유치가 가능하고 또 서울세종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은 분명히 세무서로다가 승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홍보가 잘 안 될 것 같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공도에 지금 산업 인력공단 남부지사를 제가 환경노동위원장일 때 안성으로다가 유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민들이 잘 모르는데요, 예를 들면 뭐 소위 그 옛날 포크레인이라고 부르던 굴착기, 또 지게차, 방수, 건축도장 한 300여 가지 그 면허 시험을 딴 때는 외지로 갔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용인, 평택, 또 오산에 있는 분들이 우리 안성에 와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원곡에는 면허 시험장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한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에 없던 시설을 이렇게 하나하나 유입시키는 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성 세무지서는 이 위치 때문에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일로 해달라, 어떤 분은 저로 해달라 그러는데, 이건 사실 세무서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국회의원이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로 해라 뭐 이렇게 못합니다. 사실은 저도 시내권에 아까 여기 황은성 시장이랑 이동희 시장님도 오셨었는데, 그래서 시대권으로다가 제가 이렇게 유치를 하려고 어드바이스는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 공간이 제일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의외로다가 그 건평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덕면 옛날 저 중앙대학교 있는데 뭡니까 그 장수촌이라고 그 닭집 있던데, 그 음식점 했던데 그 위치로다가 가게끔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와 관련해서는 뭐 다른 의견이 있지만 그 세무서에서 하고 제가 이렇게 의견을 내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무서는 앞으로 36명이 근무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네. 네, 질문과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정말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주제입니다. 바로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 분야인데요. 신준수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8국도 대덕에서 공도 도로 확장 공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교통 혼잡이 지속되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너무 큰데 언제쯤이면 그 공사가 마무리되나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 8월 말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국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작물 같은 거 하는데 너무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에 너무 열악한 회사들이 이걸 맡아가지고서 뭐 중간에 뭐 어려움을 겪어서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로와 관련해서는 또 여기 뭐 안성이니까 이런 얘기해도 됩니다만, 지금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에는 이용욱이가 제 조카사입니다. 우리 처조카사입니다. 우리 집사람. 그래서 제가 언제든지 불러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서울국토관리청에다가 특단의 지시를 내려서 직접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지난번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하여튼 금년 8월까지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공사는 서울국토관리청에서 늦는데 요건 김학용 국회의원이 다 먹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신속하게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덕 소내리에서 남사까지 도로 확장 예산을 확보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언제쯤 개통이 가능할까요?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보니까 이게 이제 이런 지방도는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해서 그 계획에 들어가야지만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21년,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9월에 제가 국회를 비웠을 때 제5차
국가 국지도 건설 계획에 이것도 누락이 되고, 그리고 그 안성에서 평택 우회도로도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쉽게 얘기하면 대덕면 소내리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소내리서부터 원곡 고개, 성은님 고개 넘어가 가지고서 남사까지인데, 제가 이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때를 써 가지고서 족보에 없는 예산이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예 정부 부처에 담지 않은 거를 제가 국회에서 제가 기재부 차관, 예산실장, 그 다음에 예결위 간사, 또 제가 국토교통에선 제가 챙기고 그래가지고서 이번에 사전 예비 타당성 조사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근데 2억이라는 돈은 적지만 이게 결국은 사타에서 잘 나와가지고 반영이 되면은 이게 2250억짜리 공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거를 제가 따냈는데, 이게 이제 이달 초에 입찰 공고를 내가지고서 한 3월 말 정도에 사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전 예비 타당성 결과가 잘 나와서 이 국지도 23호선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만약에 이게 예타가 잘 안 나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거를 한꺼번에 다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일단 소내리서부터 양성 구간까지 끊어서 하고, 그 다음에 양성서부터 이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세종고속도로 개통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계속 지연되는 건가요? 원래 이게 21년 말까지 안성까지는 준공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3년 말까지가 세종까지 준공인데, 대략 큰 공사는 1년 정도는 늦어집니다. 그래서 22년 말,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 늦어지는 것까지는 23년 말 1년 늦어지는 것까지는 저도 그냥 그런 데로다가 이해를 했는데,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보니까 공사가 너무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유를 알아봤더니 레미콘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레미콘 공급이 왜 안 되냐?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서 소위 관공사에 납품하는 가격이랑 개인 납품하는 거랑 가격 차이가 너무 커요. 근데 수도권에 지금 각종 공장이다 아파트를 짓느냐고 레미콘이 부족하니까 레미콘 업체들이 레미콘을 관공사보다도 개인 공사에다 많이 주게 되니까 이게 공사가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서, 아마 여기 그중에 오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아마 국회의원에 가서 한 50명을 맡습니다. 모든 관계되는 레미콘사,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 조달청,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서울국토관리청 다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서 회의를 했는데, 이게 사람의 인연이 중요한 게, 레미콘 협동조합 이사장이 배조웅 회장이라고, 그 양반 아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콘츄리꼬꼬 탁재훈입니다. 탁재훈이 아버지인데 저랑은 아주 오랫동안 또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침 그 회장님이 전향적으로 협조를 해줘가지고서 모든 관계되는 레미콘 회사들이 최소한도 서울에서부터 안성 구간 이 세종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안성에 우선적으로 레미콘을 납품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비해가지고 국회에서 106억을 증액을 해가지고 2,580억을 예산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에는 여러분 눈에 띄게끔 공사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친척이 저 충청도에서 콘크리트 파일 만드는 분인데, 지난번에 만났더니 저희가 그러더라고요. 의원님 때문에 CPX가 걸렸다는 거예요. 요새는 다리빨 같은 거를 다 만들어가지고 갖다 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의원님 때문에 빨리 만들을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고생을 해가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가지고 최소한도 내년도 상반기에는 어떻게든지 좀 개통을 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제가 꼭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그냥 거저된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서울 세종 고속도로는요, 신기하게 이명박 대통령 때 계획이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박근혜 대통령 되고 나서 이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사업성이 좋아가지고 나라 돈으로 해도 되고 도로공사도 된다 그리고 민자로 된다 그러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오케이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아니 공약한 게 많은데 공약부터 해야지 뭘 그거부터 했냐 그래가지고 거절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인지 날짜는 기억이 납니다만 방배동에서 돌아가신 김학성 사장이랑 지금 농협중앙회 회장 가 있는 이석준 그 당시에 기재부 차관이랑 셋이 만나가지고서 아니 대통령이 노한 거를 그대로 올리면은 대통령이 누가 해주겠냐. 그래서 제가 그때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를 당장 안성서부터 경부고속도로가 서울까지 안성 구간까지가 제일 막히니까 서울에서부터 안성 구간을 1단계로 끊어서 하고 그리고 2단계로 세종까지 하는 걸로 해서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보고를 올려달라. 그래서 최경환 부총리랑 제가 그 당시에 통화를 해가지고 최경환 부총리가 아이 흔쾌하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 얘기를 해가지고서 대통령이 오케이를 해서 공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 충청북도에서는 여기 안정열 의원님 기억날 거예요. 충청북도에서 그때 왜 중부고속도로 6차선 해달라고 서명해달라고 온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중부고속도로가 6차선이 되면은 서울 세종고속도로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체도로 성격이니까. 근데 문제는 중부고속도로가 6차선이 되는 거는 안성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서울 세종고속도로는 다른 고속도로와 틀려서 안성의 시내를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톨게이트를 4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단순히 고속도로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보계에서 서운면 갈 때 살짝 그냥 그걸 타고 내려가면은 5분 10분이면은 안성 끄트머리까지 서운면 청룡리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획기적인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중부고속도로보다는 서울 세종고속도로를 주장을 했던 거고 그 결과 지금 이렇게 세종고속도로가 다니게 됐습니다. 제가 다른 거 별로도 이 서울 세종고속도로는 앞으로 안성이 엄청나게 변하는 효자가 될 텐데 이것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김학용 의원이 중부고속도로 6차선을 막고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했다는 거 이건 분명히 좀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제일 좀 중요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안성시에만 유일하게 철도가 없습니다. 열차를 타고 서울로 간다면 정말 편할 것 같은데 안성 시민은 언제쯤 철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리고 수도권 다른 지역은 GTX 유치가 엄청난 화제거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성에도 GTX가 들어온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안성에는 GTX가 들어올 수 없는 건가요? 이게 제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 정확히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좀 제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뭐 선거 때문에 이거 한다 저거 한다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일이라는 게 아니 바늘을 실에 낄 때 구멍으로 해서 처음서부터 넣어야지 중간에 들어가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안성에서 지금 가장 가시권에 와 있는 건요. 평택에서 안성을 거쳐서 이천 부발로 가는 철도입니다. 그리고 그거는요. 안성시에서 일어난 푼 드는 게 아니에요. 100% 나라 돈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2016년도에 처음으로 넣은 겁니다. 이해구 의원님이 그렇게 고생을 하셨지만은 그때는요. 만약에 여분이 남으면 하는 노선이었었지 추가 검토 노선이지 이거는 실행 노선으로다가 들어간 거는 2016년도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넣었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KDI에서 예타를 하고 있습니다. 예타에서 통과가 되면은 바로 이제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쉽지가 않으면은 원래는요 작년 말에 예타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예타가 좀 부족해 가지고 일부러 제가 뒤로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개발 수요를 더 집어넣어 가지고서 예타가 나왔을 때 통과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제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이 처갓집인 유병길 전 군지 아시죠? 송근홍 회장님. 유병길 군지부장님 사위가
지금 박문규라고 기재부 차관에다 지금 국무총리 조정실장 하고 있어요. 그 아마 그 처갓집에서 땅도 좀 준 모양이에요. 아마 밭대기 좀. 그래서 내가 농담 삼아서 당신 말이야 이거 앞으로 신경 안 쓰면 처갓집 동네 오지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박문규도 신경 쓰고 지금 기재부도 신경 쓰고 여러모로 신경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좌우지간 이 한 번 노하면은 다시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시간을 미루고 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 가기 전에는 반드시 좋은 소식을 들려드려서 내년서부터는 이제 설계가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아까 우리 신준수 씨가 얘기한 GTX 문제가 이제 이게 되고 나서 얘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GTX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는 이 GTX 지금 평택에서부터 연장해가지고 안성시를 거쳐가지고 청주 쪽으로다가 이 빠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근데 이게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 GTX-A가 이쪽으로 가려면 연결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연결부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연결부가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다시 나중에 하더라도 내려가지고 걸어가지고 이걸 바꿔 타고서 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지금 연결하는 부분을 그 상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은 이게 GTX-C라고 평택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역에서 갈아타고서 이렇게 가는 방법, GTX를 이용하는 방법, 요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요 빨리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천하 없는 사람에도 시간이 무지 걸립니다. 이건 아무리 빨리 걸려야 10년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 평택에서부터 안성을 거쳐서 강원도까지 가는, 그게 되면 중간중간에 다 서울로 갈 수 있는 길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금년도에 이걸 마무리해가지고 안성에 기차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 외가가 천안이라 옛날에는요, 제가 우리 어머니 여기 와 계십니다만 저 안성역에서 타고서 다녔어요. 그러면 옛날에 기억나는 게 그 계란 꾸러미 닭들 이렇게 짊어지고 왔다 갔다 하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아마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풍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그리고 안성 시민의 관심이 매우 큰 삼성전자 관련해서 질의응답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호님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공도에 특별하게 좀 학생 수가 많아요.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도 지역 학교 신설이나 그 외에 계획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도 사람들은 뭐 공도 발전 안 시킨다고 난리고, 딴 데 분들은 또 김학용이 고향이라 공도만 발전시킨다 그러고 참 아주 힘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식 넷 있을 때 한 자식만 애끼고 나머지 자식은 취급 안 하는 거 봤습니까? 똑같은 거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데 없다고. 다 제 입장에서는 안성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다 신경을 쓰고 있고요. 공도는 다만 이제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다행히 그 임태희 교육감님이 협조를 해줘가지고서 이 초중학교는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도에 지금 이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는 안성시 그리고 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고등학교도 공도에다가 그 설치를 지금 해야 되는데 공도만 보면은 고등학교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 안성시 전체로 따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공도에 고등학교를 설치를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머리를 좀 짜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기 전에 말씀드리면은 안성에 또 아양지구가 이렇게 많이 사람이 늘어나가지고서 지금 학생들이 멀리 가느냐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성중학교를 그쪽으로다가 이전하는 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학부모 설문조사는 통과를 했는데 2027년 3월 개결을 목표로 지금 옥산동 573번지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이 옮길 경우에는 남녀공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남녀공학으로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또 금년 4월에 이제 안성중학교에서 또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가급적이면은 좀 통과를 시켜주셔서 그 아양지구로다가 중학교가 이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통학로 개선 사업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계신데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계시거든요. 통학로 개선 사업에 어떤 계기로 이렇게 하시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떤 계기는 뭐 사실 저기 지금 얘기는 박묘옥 씨가 하도 그 얘기해가지고서 공도의 그 양진초등학교를 나갔다 왔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양진초등학교를 재워놓고 나서 막 이것저것 들어오다 보니까 완전히 주변이 너무 엉터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침 교통안전공단이 제 소관 기관이기 때문에 그 이사장님이 제가 잘 아는 분이라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안성이 이러니까 한번 좀 안전진단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안성 전체를 진단을 해서 24개 학교 통학로에 107건을 과제를 선정을 해서 지금 하나하나 해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를 봤더니요, 21년도에요 이 저 학교 주변에서 171건의 교통사고 벌어져서 2명이 그 사망을 하고 14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해결될 문제다. 아니 애들이 안전하게 손자 손녀들이 학교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요새 최근에 한 것 중에 뭐가 나오냐면 비룡초등학교를 보니까요, 이거 보세요. 이게 보니까 전봇대 3개 그리고 그 가로등 6개가 20년 동안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 보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네. 여기 보면 애들이 전보삼 때 저 가로등 속으로 이렇게 불편하게 가잖아. 이거 딴 거 보다가 또 머리도 딱 부딪히면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다 뽑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데인데 후문에도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 전봇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걷기가 어려워가지고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서 그래서 전봇대 3개, 가로등 6개를 모두 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도 지금 우리 박근배 민원실장이 하나하나 그 안성시청 그리고 경찰서에 협조를 얻어서 해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걸 다 완결을 해서 여기 계신 분들 손자 손녀들이 그 안전하게 학교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고 또 의원님 공약 중에도 있었던 제일 핫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안성에 진짜 올 수 있을까요? 진짜 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진짜 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좀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 삼성전자의 유력 이전지가 안성이다 이렇게 그 신문에 나온 거 보셨죠? 여기. 그런데 제가 솔직히 좀 말씀을 오늘 꼭 시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1년도 안 됐습니다만요, 삼성 제가 이름도 다 외웁니다만 그분들 입장이 있으니까 이름은 얘기 안 했는데 삼성의 핵심 관계자들을 3차례 만나가지고서 충분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안성보다 적지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앞으로다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 공장은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그 아주 책임 있는 분들과 충분하게 대화를 나눠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들어오려면 크게 2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전력이 있어야 됩니다. 2번째는 용수,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안성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은 뭐냐면은 고3에 있는 769 변전소를 통해서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안성이 용인 SK 하이닉스에다가 이 전기를 갖다가 덥석 다 대주게 하는 바람에 이게 실제 삼성이 들어와도 당장 전기가 없어서 전기를 또 새로 구입을 하게 되는 기가 막힌 현실이 됐습니다. 안성의 신안전 변선소가 8기가와트를 지금 있는데 지금 안성이나 경기도 남부권에서 4.5기가와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4.5 중에서 SK 하이닉스가 2.83기가와트를 가져가게 되면 남는 게 0.7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져 가지고 이 문제는 앞으로 좀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리고 물 문제는 근데 중요한 거는 물이나 전기나 어느 지역인데 지금 안성은 있던 걸 뺏겨서 억울합니다만 딴 데는 전기 자체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똑같은 조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물 문제는 제가 환경노동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대통령과 만나게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도 대통령도 공약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좀 협의를 해 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용인 그 SK와 관련해서 우리 안성이 너무나 졸속으로다가 협약을 처리하는 바람에 지금 안성 시민들에게 정말 제대로다가 얻어낼 수 있는 걸 너무나 못 얻어냈습니다. 전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쉽게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현직에 있을 때 SK에서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기 고3에서도 가까웠다는데 고3 손 들어보세요. 예, 고3에서도 오셨는지 아시지만은 저한테 그때 왔을 때는 제가 현직 국회의원일 때입니다. 20대 말에 저한테 왔을 때는 거기 사장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의원님 이거 저희도 압니다. 고3 호수로다가 물을 집어넣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이패스 관을 묻어가지고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아니 안성에서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으면 난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삭발의 구설에도 반대하지 절대 안 된다. 그러겠더니 최대한도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는 얘기가 내가 그랬어요. 농산물 같은 건 당연히 안성 걸 다 팔아줘야 돼 했더니 아유 걱정 마십시오. 100%도 안성 거 쓰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용인에서 뭐라고 그러지 않겠냐니까 아니 용인에다가 그 엄청난 세금을 내는데 무슨 관계가 있냐고 전체 다 안성 농산물 팔아주겠다고 했는데 협약이 어떻게 맺어지냐면 아시는 것처럼 지금 고3 호수로다가 물이 내려오게 돼 있는데 그 물이 일반 물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방류수인데 물론 여러 가지 정화해서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은 이게 미온수입니다. 미온수. 미지근한 물 있죠? 공장에서 쓰고 나면 미지근한 물인데 겨울에는 협약을 보니까 17도 정도로 맞춰서 해고 여름에는 아무래도 뭐 한 20도 넘을 테죠. 그래서 이런 물이 들어오게 되면 우선 고3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온도가 맞아야 살죠. 그러니까 속된 말해서 열대어로 바뀌게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점점 그리고 이게 얼마나 방류수가 많이 내려오냐면요 이게 하루에 36만 톤이 내려옵니다. 그 엄청난 고3 호수가 45일이면 꽉 찹니다. 그러면은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에 비 올 때는 또 어떻게 했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면은 거기 내려오는 물은 이게 고여있는 물이니까 전문용어로 따지면은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으로다가 기준을 삼아서 해야 되는데 이걸 흐르는 물에 적용하는 BOD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으로다가 했습니다. 전문 분야지만 좌우지간 쉽게 얘기하면은 기준을 갖다가 잘못 적용해가지고서 어떤 문제가 있냐 당장은 관계가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고여있는 물에다가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 방류수를 갖다가 집어넣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최초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아시는 것처럼 중금속은 계속 침전이 되기 때문에 당장은 관계가 없지만 아시잖아요. 왜 우리가 뭐를 해도
저 알갱이는 남잖아요, 바닥에. 아니, 쌀을 잃을 때도 그렇잖아요. 뒷건물은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쌓여졌을 경우에는 어떤 악영향이 나올지는 모른다.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소문이 잘못 나면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친환경으로 제일 유명한 데가 경기도에서 양평이랑 고3인데 이게 소문이 나면은 아니 이런 물로다가 농사진 거를 과연 친환경이라고 앞으로다가 계속 판매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안성시의회에서 의장님 지금 뭐 특위를 구성한 건가요? 네, 특위를 구성했기 때문에 안성시의회에서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졸속으로다가 처리가 됐는지 아마 파악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시간이 많이 가지만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게 저한테는 100% 안성 농산물 쓴다고 얘기하더니 협약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쌀은 안성 용인 지역의 쌀을 사용하고 기타 농산물은 안성 용인 지역 농산물을 80% 사용하도록 하되 계절적 지리적 요인으로 수급이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아니 그러면은 안성 평택 안성 용인 쌀로 쓴다고 그랬는데 용인 쌀을 70% 쓰고 안성 쌀을 10% 쓰면 누가 뭐라고 그럴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아니 수급이 곤란한지 안 곤란한지는 누가 판단했냐 이거예요. 또 용인시는 관내 학교급식 공급 농산물 중 용인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농산물의 50% 이상을 안성 농산물로 공급하며, 근데 용인에서 거의 다 나오는데 모자르는 게 얼마나 될 거냐 이거예요. 말이 좋은 얘기지. 원상농협이 산업단지에 건립 계획 중인 지역 농산물 판매장 농산물을 용인시와 안성시의 농산물로 구성하여 판매한다. 용인 거 9개 갖다 놓고 안성 거 하나 갖다 놓으면 맞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안성 농산물이 얼마나 과연 팔리겠냐. 이게 협약이라는 거는요, 명확하게 계약서에 들어가 있어야지. 땅 계약할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계약 하나 잘못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됐냐면요, 용인시의회 속기록을 보면 아까 황영규 국장 왔던데 황영규 국장이 그 보도도 했습니다마는 용인시의회에서 부시장이 보고를 하니까 용인시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왜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이제서 보고를 하냐. 용인시 의원들이 따졌더니 용인 부시장이 하는 얘기가 저희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될 줄은 몰라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못 드렸다고. 얼마나 그래 졸속으로 했으면은 이 모양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앞으로 우리 특위에서 철저하게 밝혀서 이러한 그 안성 시민들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책임 조사를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과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입법 정치 분야 관련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승권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책무는 국민을 위한 좋은 법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보훈부 승격 통과되었다는 현수막을 보았는데요. 그동안 의원님께서 어떤 법안들을 만들어 오셨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사실 오늘 진짜 끝까지 남아 계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제가 18대부터 국회의원 하면은요, 법안을 많이 만들면은 국회의원 잘했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처럼 법안을 많이 만드는 국회의원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법안을 만드는 게 국민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다 국민을 불편하게 해놓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기업을 옥죄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20대 국회에서 23,047건의 법률안이 발의됐는데 겨우 8,000건만 통과를 했어. 나머지 건은 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21대 국회에도 아마 지금 추세면 3만 개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법안 건수가 미국의 2배, 프랑스의 23배, 일본의 62배, 영국의 91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이 돼서 우리 보좌관들 많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법안을 안 만들어도 관계없으니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만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시민 공모를 해가지고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법안 만들 게 있으면은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법안을 만들어 드립니다. 자, 우리 안성시에서 제가 만드는 게 뭐냐면요, 2017년에서 19년까지
직불금 신청을 안 하면요, 직불금을 타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 당시에 어른들이 몰라서 못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고 그랬는데, 아니, 타먹으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법을 바꿔가지고서 앞으로 2017년에서 2019년도에 신청 안 한 분들도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농업, 농촌 공익직불금 개정안을 제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년도에 신청하신 분들은 다 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분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미국, 호주, 캐나다 같은 데는 당연히 지금 국가보훈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국가보훈처로 돼가지고서 자체 예산, 자체 업무를 못하고, 그리고 자체 예산이 아니라 그 자체적으로다가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다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이 되고, 그리고 국무회의에 참석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대표 발의를 3명 했는데, 우리 당에서 3명 했는데 나머지 2분들은 거의 우리 당 출신들만 이렇게 사인을 한 거예요. 그럼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제가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 의원들도 친하게 지내는 의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을 예우해주는 건데 여야가 어딨냐?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받아가지고서 발의를 해가지고 통과를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이것만 아니면 용사를 가야 됐습니다. 오늘 중요한 법이 2개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방맹이를 두들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외 동포청입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수많은 우리 교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 여기 친척들 나가 계신 분들이 계시면 애국자들이거든요. 이분들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해외 동포청이 신설이 되고, 또 하나가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오늘 승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아니면은 4시에 그 자리에 좀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 김석기 의원은 동포청을 대표 발의해서 지금 거기 용산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안성시민의 약속이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세 사기 피해 방지 4법도 냈는데, 하여튼 앞으로 좋은 법안을 많이 내가지고 기업하기가 편하게 만들고, 그리고 국민들 편안한 입법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처럼 이렇게 시민들을 정말 생각해주는 법안을 많이 만드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안성 사람인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2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새 뉴스를 보면 의원님께서 원내대표 유력 후보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혹시 출마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하여튼 이번엔 최선을 다해서 한번 그 안성시 출신 최초의 원내대표에 되가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사람 1명을 뽑으면은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당대표 선거를 합니다만, 아까 김기현 우리 당대표 후보 동영상도 보여주지만, 우리 당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당대표가 당연히 순위가 위니까 뭔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는 것은 당대표고, 국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입법, 예산, 정책 이런 거는 모두 다 원내대표 소관입니다. 원내대표를 하게 되면은요, 모든 장관들이 다 여당 원내대표에게 와서 업무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이나 입법이나 또 안성을 위한 모든 일을 하는데도 당연히 엄청난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정치를 하는 사람에 있어서 쉽게 표현을 드리면은, 상임위원장이 군대로 따지면 별이 3개라고 하면은 원내대표는 별이 4개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그런 자리가 원내대표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장제원 의원이나 또 우리 영향력 있는
우리 김기현, 주호영, 권성동, 또 정진석 이런 그 제 동료들이 많이 저를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여튼 반드시 시민 여러분의 좋은 결과를 들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요새 이제 국민들이 국회와 정치에 대해 불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의원님께서는 4선 중진 의원이시고 또 원내대표 유력 후보로서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제가 보면은요, 국회의원들의 한 90%는요,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국민들로부터 욕을 정말 많이 먹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제일 국민들이 싫어하는 게 싸우는 거죠. 텔레비만 열면 매일들 싸움질이 내고 지랄들이라고.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제가 이번에 아까 한중의원연맹 수석부회장 맡은 것도요, 원래 민주당의 홍영표 의원이랑 저랑 공동 회장을 하기로 했는데 등록을 한 사람만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했는데, 제가 뭐 중국을 좋아해가지고서 그 단체를 만든 게 아니고요. 중국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 중국 애들이 너무 북한 편만 들어가지고서 지금 한반도가 동북아 정세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역할을 좀 하려고 만드는 거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랑 서로 이렇게 도와줄 거 내가 또 도와줘야 민주당 친구들도 내가 뭐 할 때 도와주지요. 그래서 이제까지 선거 때마다 뭐 물갈이를 한다고 그러는데, 물이라는 건 뭐냐면요, 결국 국회에 이미지를 바꿔나가야 되는데 싸우는 국회는 놔두고 매일 국회의원들만 세 사람으로다가 물은 안 바꾸고 어항에 붕어만 새로 바꾸는데, 붕어들이 들어간다 그 물에서 삐약삐약 호흡하면 똑같아지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국회의원은요, 18대가 제일 우수했고 19, 20, 21대 오히려 점점 더 국회의원의 퀄리티가 오히려 조금씩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국회의원을 바꿔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에 대한 국회 인식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원내대표가 되면은 정말 여야 간의 협상을 통해서, 옛날에 지난 5년 동안 왜 이렇게 싸움만 했습니까? 아니, 민주당에서 그냥 하나도 안 주고 다 해먹으려니까 야당이 가만히 있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돼서도 민주당 야당이지만 민주당이 또 줄 건 주고, 우리 국가가 나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양보하면 안 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우리도 좀 양보를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텔레비에 그래도 여야 원내대표가 나와가지고 웃으면서 이러이런 문제가 이렇게 타결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매일 나와가지고 상대방 흠당이나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일들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회 목욕탕에서도 민주당 애들 만나면 늘 그런 얘기를 하고, 제가 또 우리 국회 소띠 모임 회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띠 국회의원들이 여기, 근데 오늘 박석원이가 끝까지 있는 거 보니까 오늘 진짜 성공이네. 그래서 정말 제가 소띠 모임 그 안규백이 뭐 민홍철이 거기 많아요. 저 민주당 의원들도. 그래서 내가 그 친구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끼리도 좀 잘해자. 그래서 밥도 우리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에도 제가 환경노동위원장일 때도 늘 여야 간에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밥을 같이 먹다 보면 이게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국간에서 인심 나온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과도 자주 소통하고, 제가 또 국회 축구연맹 회장을 오래 했습니다만 우리 국회 공차할 때도 다 여야 간에 공차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야 간에 물론 선거 때 다 가는 길이 틀리기 때문에 100% 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싸우는 숫자를 줄이고 국민들에게 웃는 모습을 더 보여주는 그런 국회를 앞으로 제가 앞장서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패널 질문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문자, 이메일, 유튜브 댓글로 접수한 질문을 받는 순서입니다. 모두 다 답변을 드려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몇 개만 뽑았으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질문은 사회자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과 시의회 갈등으로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아파트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는데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회의원도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뭐 지당한 말씀이시죠. 이유 여하를 떠나서 쓰레기로 인해서 이렇게 지역이 갈등을 겪는 것은, 갈등이라기보다 쓰레기가 안 쳐지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이렇게 뭐 여론을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뭐 시의회 책임이니,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김학용 국회의원이 관여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1차적으로 안성시에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좀 각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보게면 쓰레기 소각장에 쓰레기를 주민협의체에서 그 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만 넣어야 되는데, 소각용 쓰레기만 넣어야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를 넣고 이래다가 보니까 협의체에서 안 받는다고 한 거고, 또 하나는 아마 작년도인가 뭐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새로 하나 짓는데 그 대신 에코센터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파트에서 쓰레기가 쌓여서 제가 시의원님들한테, 우리 안정열 의장님이랑 저 이중섭 우리 대표위원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에코센터까지는 시에서 해준다 그랬는데 환경재단을 만들어 달라고 아마 시에서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성시의회에서는 환경재단은 돈이 들어가고 시민들 돈이 들어가고 공무원 숫자를 늘려야 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검토라고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옛날에 이동희 시장님이나 황은성 시장님이 할 때는, 이종건 시장님이 할 때는 우리 당 시장에 우리 당이 다수당이니까 서로 간에 상의를 해서 했었고, 또 잠깐이지만은 우석재 전 시장이 있을 때는 민주당이 시장을 했지만은 또 시의회에도 민주당이 많았으니까 또 우리 당이 뭐 얘기해봐야 그냥 넘어가고 그랬었던 건데, 지금 공교롭게 이제 민주당이 시장이고 시의회는 우리 당 의원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파를 떠나가지고서 안성시를 위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공무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해야 됩니다. 이 파킨슨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인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보니까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영국이 식민지를 많이 개조했을 때 해군이 많고 또 식민지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많았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식민지는 거의 다 없어졌는데 식민지를 관리하는 공무원 숫자는 늘어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기본적으로다가 일하는 업무량과 관계없이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면요, 안성 시민의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늘리는 거, 재단을 만드는 거는 대단히 신중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여기 시민 여러분들 얘기 들으신 것처럼 저 서안성 체육센터도 지금 얼마나 잡으면 아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뭐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고, 뭐 문제가 있으면 아마 시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안정열 의장님 그리고 이중섭 대표위원을 비롯한 우리 시의원님들 계시지만 저희가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협조할 거는 협조하고, 그러나 시의회 본연의 임무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가 국민을 대신해서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하는 겁니다. 시에서 해달라는 거 무조건 다 해줄 것 같으면 뭐해로 시의원을 뽑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쓰레기 대란이 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안성시와 시의회에서도 좀 머리를 맞대서 논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저도 제가 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청년 농업인에 관해 어떤 정책 방향이나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부의 청년 농업 사업이 귀농이나 스타트업 등 초기 농업에 치중되어 있고 기존 농촌을 지켜온 청년 농업인들은 역차별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농, 승계농, 청업농 등 유형별 세분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귀농이라 그래가지고 서울서 살다가 이제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또 창업농이라 그래가지고 새로 농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 박명수 도의원님도 계시고 시의원님들 계시는데, 이거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뭐냐면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농사를 짓는 그런 젊은 청년들이 우리 안성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너무나 저는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 안성의 농업이 비중이 낮아졌다고 합니다만 우리 안성의 근간을 이끌어가는 것은 농업입니다. 그리고 농업의 소중함을 우리가 너무 지금 모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새 아시는 것처럼 일부 지역에서 전쟁이 나고 그러면요, 막 그냥 곡물값이 올라가는 거 아시죠? 어제 텔레비 봤더니 영국에요, 토마토가 없대요. 주변에 토마토가 흉작이 들고 또 수입하는 나라에서 수입을 안 보내줘가지고 무슨 얘기냐면은 이 농업은 식량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운영되는 데서 기본적으로 먹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대단히 소중한 근간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저도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 도의회나 시의회에서도 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 예를 들면 상속세 같은 것도 당연히 감면 조치를 해주고, 그리고 또 세금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도의원, 시의원님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시민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안성 시민분들이 오늘 현장에서 직접 뽑아주신 베스트 의정 활동에 대해 의원님 생각을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오늘 가만히 있어요. 아무리 바쁘지만 시간이 많이 갔지만 혹시라도 물론 이제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은 민원의 날입니다. 요새 보니까 무슨 이상한 민원의 날이 생겼던데, 민원의 날 원조는 김학용 의원이죠. 제가 우리나라에서요, 첫 번째는 아닙니다. 제가 아마 두 번째로 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양천에서 국회의원이던 김용태라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인데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보니까 그 친구가 민원의 날이라는 건데 아이디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옛날에 보면 왜 국회의원 만나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안성시민은 누구나 만나는 민원의 날을 제가 13년째인가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직이 아닐 때는 못했습니다만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오시면은 언제든지 저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때 찾아와서 해주시고, 오늘 꼭 좀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꽃매 김영식 목사님. 예, 고산면 꽃매 마을 이장 김영식입니다. 우리 마을이 고3 호수를 좀 끼고 있는 마을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3 우리 마을에서 있는 땅들이 다 농어종사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성을 위해서 뭘 좀 하려면은 이 법 때문에 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입법 청원도 이렇게 좋은 일 하시는데, 농어촌 공사법 좀 바꿔서라도 개인은 모르고 공공사업에는 좀 협조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은 홍수 부지라 해가지고 거의 우리 마을은 다 쓸 수 없는 땅들이에요. 그러면은 농어촌 공사도 시민을 위한 공사가 돼야 되겠고, 또 그 법들이 너무 오래된 5, 60년대 법을 지금도 적용해서 현재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안성 농어촌 공사를 몇 번 다녀봤지만은 무조건 법 때문에 안 돼. 이게 답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부탁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게
아주 오래전에 그렇게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그 안성농어총사 10,000번을 가봐야 소용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 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윤 보좌관 이거 좀 조사를 해가지고서 나한테 한번 보고를 해가지고 내가 필요하면 장관도 만나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알겠습니다. 딱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딱 한 번만 가만히 있어. 이거 큰일 났네.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수녀님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제 사무실에 오시면 제 사무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녀님 먼저. 예. 오늘 김학영 의원님의 의정 보고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성시민을 뿌듯하게 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끝까지 앉은 적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 얼굴 도장만 찍고 가야지 했는데 지금 얼굴 도장 찍고 간 사람이 1,000사람이 넘어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발목을 붙들 만큼 오늘 의정 보고 아주 풍요로웠고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이 다 중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안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요양원이라든가 요양병원이 가장 많은 중소도시로 네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터미널이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이라든가 어른들께서 저도 한번 가봐서 깜짝 놀랐어요. 문이 닫혀 있는 걸 보고. 저도 이제 노인 시대에 접어들었던 사람입니다. 네네. 어떻게 하면 이 안성 시민들을 위해서, 어른들을 위해서 안성시 터미널이 문을 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유,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말씀을 드리지만 한두 끈 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위치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나중 문제고 다만 아까지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뭐냐면요.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게 되면 본의 아니게 그 터미널이 이제는 중심지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로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은 앞으로 안성 버스터미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전이라도 우리 시도의원님들 함께 어떻게 하면은 버스터미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아트홀 주변으로 유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현재 안성시청 위치와 지금 주차 공간이 협소하므로 안성 시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게 시도지사 주관인지 모르겠으나 국회의원님께서 심서 주셔서 우리 안성시청이 위치가 좋은 곳으로 시민이 편리한 곳으로 이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세무서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국회의원이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세무서에서 공모를 했는데 공모에 응한 데가 공모에 좀 응해야 되는데 공모할 때는 안 응하고서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제가 전달은 하겠고요. 두 번째는 안성시청 문제는 아마 시간의 문제지 어차피 그것은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옛날서부터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좀 더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이러한 기관들이 좀 원스톱으로 시민들이 가서 좀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안성경찰서도 갔다가 뭐 법원도 갔다가 세무서도 갔다가 또 시청도 갔다가 교육청도 갔다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런 행정타운 형식으로 앞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물론 한꺼번엔 안 됩니다만 그러나 계획을 세워놓고 시간이 되는 대로다가 적재에다 하나씩 집어넣다 보면은 깜짝도 못하는 그런 편리한 그런 행정타운이 우리 안성에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안성 시민분들이 오늘 현장에서 직접 뽑아주신 베스트 의정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기 윤민용 회장님, 그래 간단하게, 아니 윤민용 회장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못 오시는데 일부러 사람을 보내가지고 모시고 왔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거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 죽산서 온 윤민용인데요. 지금 의원님이 여러 가지 발표를 하시고 또 그동안에 하신 일을 보더라도 서안성 쪽에 많이 했지 죽산 동안성 쪽에는 거의 없습니다. 또 안성시청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상 동안성 쪽에는 지금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요. 지금 죽산은 100년 전에 도호부 시절보다도 죽산 소재지는 더 찌그러졌습니다, 바닥이. 그런데 이거는 안성에서 오로지 김학용 의원이 아니면 못하는 일을 꼭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죽산의 봉업사지를 국가지정 사적지로 해주셔서 빨리 관광지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3년 전에 김학용 의원님이 문화재청장을 데려다가 90%까지 추진하던 거, 그때 김학용 의원이 낙서만 안 했었으면 벌써 끝났을 텐데 그때 낙선하는 바람에 그게 중조가 되고 또 문화재청장도 1년 후에 갈리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문화재청장이 그때 와서 절 붙들고 하는 얘기가 하경희 의원이 여러 가지로 애써주셔서 이번에 꼭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불행히도 그게 안 됐습니다. 의원님이 이번에 지난번에 그 공약에 이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1억 내보낸 결과가 아마 바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잊지 않고 있고요. 윤민용 회장님이 그렇게 고향 사랑하는 마음 제가 충분히 알고, 그리고 동부 쪽은 얼추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각종 규제 때문에 국회의원이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발표 안 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거기 뭡니까? 그 이름이 뭐지? 그 한남정맥인가 해가지고 뭐 만드는 거 있잖아. 탐방로. 금북정맥 탐방로 사업도 이번에 모든 예산을 다 집어넣어서 하고 있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하고 봉업사진 제가 반드시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해주면은 예. 앞으로 죽산뿐이 아니라 안성은 부여보다도 더 많은 관광객이 올 겁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고맙습니다. 죽기 전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지금 윤민용 회장님 말씀 한 가지만 제가 드리면요. 안성이 원래 뿌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양성이랑 죽산이랑 합쳐가지고 만들어진 게 우리 안성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죽주 도호보랑 양성현 두 개가 합해가지고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봉업사지 터가 옛날에 어마어마했던 건데 하여튼 말씀해 주신 거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뽑은 최고의 의정성과, 여러분이 가장 기대하고 있으신 의정성과, 그리고 안성의 미래를 위해 의원님께 바라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뽑은 최고의 의정성과를 묻는 질문에 38국도 공사 지연 해소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 차량 정체로 인한 불편함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 이 시민분들의 불편함 덜어주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 그리고 이런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선제적으로 좀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뭐가 가장 문제였었냐면은 초창기에는요. 안성시랑 뭐 간전 이런데 전봇대 무슨 뭐 상수도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늦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그 업무 협조를 빨리 하면 얼마든지 단축시키거든요. 앞으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여러분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의정 활동을 묻는 질문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가 압도적으로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유치에 대한 안성 시민의 열망이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이것만큼은 의원님께서 꼭 해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신 있으시죠? 옛날에는 거의 자신이 100% 있었는데 그놈의 전력을 갖다가 절로 주는 바람에 새로운 어려움에 봉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안성이 전력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동네 주는 바람에 이제 다른 동네랑 똑같아진 거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세상에 말이 안 되는 얘기. 지네 집쓸 전기를 갖다가 남을 그렇게 털컥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 바람에 똑같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적지는 안성입니다. 하여튼 안성에서 반드시 앞으로 삼성전자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학용에게 바란다라는 질문에 많은 분들께서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화이팅 김학용, 그리고 학드래곤 멋져요, 5선 가자, 또 볼까요? 원내대표 필승, 뭐 이런 문구들이 있는데요.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도의원서부터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그냥 뭐 죽기 살기로다가 뭐 이렇게 해서 왔지만,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제는 뭔가 제가 뭐가 되는 것보다는 역사에 어떻게 남는 국회의원이 될 거냐, 그리고 정말 여기 계신 분들 손자 손녀들, 요즘에 제일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부족한 게 뭐냐면요, 감사한 걸 모르는 겁니다. 감사한 걸. 오늘 여기 저보다 더 젊어 보이시지만 우리 하은수 6.25 유공자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와 계십니다만, 제가 우리 안정열 의장님들이랑 시의원님들한테 그랬어요. 안성시 예산이 아무리 적어도 나라를 위해서 일한 본 단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다가 지원해야 된다. 이번에 아마 파격적으로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국가보훈부로 올렸지만, 나라가 이렇게 되기까지 고마운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알아야 되고, 저는 사실 요새 제가 어디 자리에서 되겠지만 이게 얘기해서 뭐 욕먹을 일인지 모르지만, 저는 집에서 수건을 샤워하고서 새 수건을 한 번을 안 써요. 우리 딸내미들 애들 한 번만 쓰면 휙 집어 던져. 아니 옛날에 수건 하나 가지고 한 가족이 한 달을 썼는데, 새 거예요. 한 번 쓴 거는. 나는 사실 그거 헌거 주워가지고 쓴다고. 그리고 헌걸 또 주워가지고서 내 화장실에다 넣어놔서 말려놓으면요, 젖은 머리 말릴 때 좋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정말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인물이 돼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자식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앞으로 행복한 나라에서 계속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또 그 거지 같은 옛날로 돌아가가지고서 땅에 떨어진 거 먹고 아버지가 바나나 사오면 사형제가 쭉 써가지고서 껍데기까지 핥아먹고 그러는 나라로 다시 가서 되겠습니까? 풍요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데 이 김학용이 앞으로도 앞장서겠습니다.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김학용 국회의원의 상전이자 김학용 국회의원의 힘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이런 거 행사하고 그러면요, 자발적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좀 해주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겨우 1년도 안 돼서 한 겁니다. 아니 이게 준비 안 된 국회의원이 가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 국회의원 돼가지고서 업무 익히다가 1년 가는 거죠. 저는 진짜 제 자랑이 아니라 다른 거 몰라도 대한민국에 정계, 재계, 문화계 뭐 어디를 통틀어 가지고 사람 많이 하는 건 김학용이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게 바로 안성을 해결하는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오늘 꽃샘 추위에 끝까지 잘해주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또 봉업사 주지스님 또 끝까지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우리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저 뒤에 보니까 우리 이범호 회장님 끝까지 계시네. 원래 저 끝까지 안 계시는 분인데, 아니 오늘 이상하게 그래도 끝까지 안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 우리 과장님도 계시네. 또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기대 어긋나지 않게 안성 시민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의정부와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가정에 좋은 일 있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3년도 국회의원 김학용 의정보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지금 바깥에
손님 안내하고 안에 계셔서 소개를 못했습니다. 나가지다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념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이오니 사진 촬영을 원하시는 분은 무대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